2019년 화정고 2학년 확통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보면 공격 성공할 확률이 40%인 그 배구 선수가 50번 했을 때 성공하는 횟수로 물어본 거야. 이 성공하는 횟수를 내가 x라고 하면 x는 0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가서 50번 성공할 수도 있겠지. 이때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다 써줘야 되는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이산확률 분포표 대신에 얘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하지. 50번이고 50번 시행인데 성공 확률이 40%, 실패할 확률이 60%.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을 곱한 녀석이 정답이 되겠네. 자, 2번. 통계는 공식만 잘 알면 진짜 쉬워. 문제에서 5평균이 30이고 표준편차가 8인데 표본의 크기가 16이라고 했어. 표본의 크기가 16을 이미 추출했을 때 x바에 대한 평균하고 분산을 물어봤네. 그러면 x바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30이 정답이고,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표본의 크기가 16이었고 표준 편차가 8이니까 분산은 64가 되겠네. 됐죠? 자, 3번은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독립이래.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사건 A하고 사건 B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 곱한 거랑 똑같은 거고,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이고, 그러니까 여집합 따위가 붙어도 서로 독립관계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그러면 전체는 300명인데 A하고 B의 교집합이 뭐냐면 남학생이면서 후드집업을 희망하는 학생, 남학생이면서 후드집업을 희망하는 학생, 그러니까 300분의 A가 되겠네. 얘는 PA 300분의 남학생의 사건, 300명 중에 남학생은 140명, 300명 중에 후드집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120명. 됐어? 자, 요거 산수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있다 했지. 확률 밀도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지만 밑에는 있으면 안 돼. 면적이 확률이 되는 건데 변수가 0부터 1까지래. 원점은 지나는 직선인데 0부터 1까지래. 아, 이렇게 있구나. 그런 말이야. 어차피 이 전체 면적은 1이 나와야 되는데 나한테 구하라는 게 2분의 1부터 1까지로 물어봤지. 2분의 1부터 1까지 2분의 1부터 1까지 이따만큼의 면적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요 조그마한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하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닮은 비는 1대인데 넓이의 비는 1대 4니까 이 조그마한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만약에 S라고 한다면 큰 삼각형의 넓이는 4S가 되겠지. 그래서 파란색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S가 되는 거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4S가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S는 4분의 1인데 구하라는 건 3S니까 4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이거는 그냥 산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6번은 이런 거네. 아까도 이해했지만 독립이면 여집합이 붙어있더라도 독립이야. 여기 교집합인데 왜 안 보이냐? 그러면 PA의 여집합 PB 이렇게 곱한 녀석이 2분의 1이고 PA의 여집합 PB의 여집합을 곱한 녀석이 6분의 1이래. 왜냐면 독립이라면 각각의 확률 곱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주면 너랑 이게 약분될 거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네. 결국 B가 아닐 확률일 뿐에
B일 확률이 3이 나왔다. 됐어? B의 확률을 B라고 하면 B가 아닐 확률은 1 빼기 B가 되는 거니까 요거 산수하시면 B의 확률값이 나오겠네. 됐죠? 자, 그 다음 7번하고 8번은 쉬워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너무 쉬운 건 안 할게. 10번 문제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450번 던졌을 때 5 이상의 눈이 나온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는 450번 시행했으니까 5 이상의 눈은 한 번도 안 나오거나 재수가 없으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쭉 가서 450번 전부 다 5 이상의 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다 써줘야 되는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인 거니까 이 표 대신에 우리는 간단하게 순서상으로 나타낸 걸 이항분포로 한다. 그럼 450번을 시행했는데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아니지.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5, 6이니까 6분의 2.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네.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3분의 1, 3분의 2 됐어? 구하라고 한 녀석이 누구야? 구하라는 녀석은 x가 160 이상 175 이하의 확률을 물어본 거네. 그러면 9번하고 10번이 세트 문제니까 이항분포는 시행횟수가 크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배웠지.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야. 평균이 얼마야? 둘이 곱해주면 되잖아. 둘이 곱해주면 150. 이거 세 개를 다 곱한 녀석이 분산이니까 분산이 100이네. 됐어? 자, 이제 표준화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자, 산수는 선생님이 하지 않을게.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엄청 중요해. 11번 문제. 11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에서 A하고 B라는 녀석의 정규 분포는 평행이동하면 겹친다라는 건 그지? 그 흩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는 거야. 분산이 같다. 자료에 그 흩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 분산이 같다. 표준 편차가 같다. 표준 편차가 같다.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같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의 평균하고 B의 평균을 비교해 주면 A의 평균을 M1이라고 하고 B의 평균을 M2라고 하면 M2가 M1보단 큰 거니까 A의 평균이 B의 평균보단 큰 거야. 근데 A의 분산하고 B의 분산은 서로 똑같은 거야. 높낮이가 똑같다라는 건 자료의 분포가 같다라는 거야. 평균만 차이가 나는 거지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도는 똑같다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B하고 C는 평균이 똑같네. 그러면 B의 평균하고 C의 평균은 서로 똑같은 거고 자료의 분포도를 봤더니 B가 더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지.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건 분산이 작은 거니까 B의 분산하고 C의 분산을 비교해주면 C의 분산이 더 큰 거야. 분산이 크다라는 건 평균에서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A 학교의 평균 성적과 B 학교의 평균 성적은 같다. 멍충이지. B 학교의 평균이 더 큰 거니까. B 학교 성적의 표준 편차가 C 학교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 표준 편차의 루트 씌워준 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잖아. B 학교의 분산이 C 학교의 분산보다 작으니까 C 학교의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지. 그래서 2번도 틀렸네. 3번 A 학교 성적의 표준 편차는 B 학교 성적의 표준 편차보다 작다. 이것도 틀렸지. 같다지. A의 분산하고 B의 분산이 똑같기 때문에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같은 거지. 4번 A 학교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 A 학교에서 평균 이하의 학생이 받은 비율은 0.5가 되겠지. 왜냐하면 정규 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A 학교 평균 밑에 있는 평균보다 작은 아이들의 분포는 0.5가 될 거고 C 학교의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 C 학교의 평균 이하의 학생을 받은 비율. C 학교는 이렇게 있는 거네. 이 왼쪽 편의 넓이를 구해주면 이 면적도 반띵이니까 정규 분포의 반띵이니까 0.5니까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4번도 틀린 거네. 5번 보면 A 학교 성적의 편차가 10.2의 학생의 비율,
B학교에서 편차가 시점이 있으면 비율은 같다. 네, 참이지. 이유는 뭐냐면 A학교하고 B학교는 표준 편차가 똑같고 분산이 같기 때문에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A학교에서 편차가 10.2하인 학생의 비율이나 분포나 B학교에서 편차가 10.2하인 아이들의 분포는 서로 같은 거야. 자료의 분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평균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정규 분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인 개념 문제야. 완전 중요. 그 다음 12번. 12번 문제 보면 어느 공장에서 뭐 건전지 수명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는데 실내도를 95%로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 일단 밑줄 쳐놓고 실내 구간의 길이 나오면 몇 네모야? 선생님 항상 2네모로 쓰잖아.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였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만큼 큰 쪽, 표준 편차보다 작은 쪽에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다. 대신 실내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내 상수 K만 곱해주면 된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면 항상 2네모로 적으셔야 돼.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건 표준 편차만큼 큰 거, 작은 거라서 표준 편차를 써준다는 거. 이 기본 개념을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시간 이하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네모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가 6이라고 했네. 근데 실내 상수 K는 95%. 이때 95%때 실내 상수가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보통은 1.96인데 이 문제는 2로 준 거야. 실내 상수를 찾는 방법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가 0인데 면적이 0.95가 되게 해주는 이 Z 상수가 요 문제에서는 2라고 준 거야. 이해됐어? 그 실내 상수 찾는 방법도 하실 줄 알아야 돼. 자, 요거 산수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13번. 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 어느 회사에서 121명을 뽑는데 응시자는 1000명이야. 근데 응시자의 성적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 응시자의 성적을 X라고 한다면 이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야. 평균이 8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데 정규 분포는 그리시는 게 좋아. 평균이 800인데 좌우 대칭인 거야. 근데 말이야, 평균보다 높아야지 합격을 하겠지.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의 점수가 있을 거야.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있을 거야. 이 커트라인 점수보다 높아야지 우리는 합격을 할 텐데 합격한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응시자는 1000명인데 그 중에서 121명만 합격을 하는 거니까 합격한 확률이 0.121이 되겠네. 이해됐어? 그러면 정규 분포는 반띵의 면적은 0.5가 되는 거니까 여기 남아있는 녀석의 면적은 얼마 되는 거야? 0.379가 되겠네. 그럼 표준화 시키자. 표준화 시켜주면 평균자는 0이 될 거고 이 x라는 변수를 z로 다 통일시키는 거야. 그럼 커트라인 점수에서 800을 빼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 20으로 나눠주면 이 녀석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0.379로 가리키는 거. 0.379로 가리키는 z상수 1.17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 산수만 하시면 정답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4번이에요. 14번 문제 보면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뭐 핸드볼 공의 무게를 x로 간다면 이게 평균이 이거고 요걸 따라간대. 아, 그래? 그러면 x를 그려. 핸드볼 공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341이야. 근데 말이야, 322하면 재판정을 받아야 된대. 322하면 여기 들어가는 아이들은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이 가리키는 게 확률인 거니까 재판정 받을 확률을 찾아주면 표준화 시켜주면 얘가 마이너스 0.84가 되네. 됐어? 그러면 0.84까지가 0.3이니까 재판정 받을 확률이 0.2가 되겠네. 여러분도 빨리빨리 하셔야 돼. 요 문제는 완전 중요한 문제야. 얘는 보면 근데 말이야, 핸드볼 공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 변수가 달라집니다. 100개를 추출했을 때 12개 이하가 재판정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100개 중에서 재판정
재판정 받는 공의 개수를 내가 y라고 한다면 아까 무게가 x였으니까 변수를 새롭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y는 100개 중에서 운이 좋으면 하나도 재판정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 개만 재판정을 받거나 두 개만 재판정을 받거나 100개가 재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 대신에 우리는 간단하게 순서상으로 이항분포를 따른다. 100개 중에서 재판정을 받을 확률이 0.2야. 재판정 안 받을 확률이 0.8이 되겠네. 그러면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야. 그럼 얘를 정규분포 만들어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오셔야 돼. 이해됐어? 그럼 구하라는 게 y가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재판전 받는 공의 개수가 12개 이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 그래? 그럼 y에 대한 정규분포를 다시 그리는 거야. y는 20인데 얘가 12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표준화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는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를 섞어놓은 문제라서 완전 중요. 아시겠지? 자, 그 다음 15번. 산수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15번 보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은 x 바라고 하자. 똑같아.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x 봐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x바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은 어차피 60인데 얘가 5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x바가 5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0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표준화. 정규분포 문제 나오면 다 표준화야. 그럼 얘 표준화 시켜주면 어떻게 해봐. 얘 표준화 시켜주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75가 나오네. 그러면 0부터 2.75까지가 0.497이니까 요 반대쪽에 있는 이 남아있는 녀석의 면적은 얼마 되는 거야? 0.003이 되겠네. 이해됐어? 오, 그렇구나. 문제도 물어보는 게 표준화 시킨 녀석이 얘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게 0.00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58에서 평균 60을 빼앗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녀석이 마이너스 2.75가 나오면 되겠구나. 됐죠? 항상 정답은 경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경계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갔어. 16번 문제도 완전 중요해. 확률 변수 x하고 y가 다 갖는 값이 1부터 5까지고 자연수래.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녀석도 1, 2, 3, 4, 5. 어쨌든 합이 1이 나와야 돼. 선생님 편의상 이 녀석의 확률을 P1, P2라고 쓸게. 이렇게 있는데 y의 확률은 y도 확률 변수는 1, 2, 3, 4, 5만 되는 거야. 그걸 뭐 멋있게 푸는 게 아니라 표 만들어야 돼 그냥. 그러면 y에서 y가 1일 때 확률은 x가 1일 때 확률에 2분의 1 한 다음에 10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1 P2 더하기 10분의 1, 2분의 1 P3 10분의 1. 이거 힘들어. 이거 니네가 다 해야 되는데. 2분의 1 P5 10분의 1. 이해됐어? 근데 x의 평균이 4라고 했지. x의 평균이 4라고 했으니까 뿅뿅뿅뿅뿅 곱해서 더한 게 4라는 거야. y의 평균을 물어봤으니까 뿅뿅뿅뿅뿅 곱해서 더하라는 거야. 그럼 y의 평균을 계산해주면 이거 산수하지 말고 보자. 이걸 계산해주면 뭐가 되겠어? 1 곱하기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P2 더하기 2 곱하기 10분의 1 하고 힘들어.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1 P3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3 4 곱하기 2분의 1 P4 더하기 4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5 곱하기 2분의 1 P5 더하기 5 곱하기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은 뒤에 있는 10분의 1들만 한번 잘 볼까? 뒤에 있는 녀석들, 여기 있는 10분의 1이라는 녀석들, 여기 있는 10분의 1이라는 녀석들을 묶어주면 10분의 1로 묶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여기 있는 녀석들 확률들을 2분의 1로 묶어주면 확률들을 여기 다 2분의 1이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2분의 1로 다 묶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 이렇게 되겠네. 근데 위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위에서 X의 평균이 4가 나왔다 했지. 뿅뿅뿅뿅뿅 곱한 애들이 4가 나온 거니까 요딴만큼의 X의 평균을 표현한 식이잖아. 얘가 4네.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오른쪽은 2가 나올 거고 1부터 5까지 더해주면 얼마야? 1부터 5까지 더해주면 15인가? 15를 10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3 요걸 계산해주면 2분의 3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2분의 7의 정답이 되겠네. 이해되시지?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이건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 문제야. 이거는 2018년도 9월 평가원 20번 문제인데 니네 선배들 3학년 아이들이 풀었을 때도 오답이 높았던 문제야. 근데 니네 문제를 읽어봤으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걸 선생님이 멋있게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니네 느낌으로 풀어주면 이런 거야. 여섯 번째 처음으로 비상제에 공이 8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자에는 공이 6개가 있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비상자에 일어나는 일은 공이 하나가 추가가 되거나 공이 하나가 줄어드는 일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제 시작해놓고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여섯 번째 시행에서 무조건 이때 여섯 번째 시행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8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때 공이 8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비주머니에는. 이해됐어? 그럼 비상자에 일어나는 거는 공이 하나가 추가가 되거나 하나가 줄어드는 거니까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공이 7개가 되거나 하나가 늘어났거나 공이 하나가 줄어들어서 6개가 되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이때 처음으로 여섯 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시행에서 될 수 있는 건 8은 절대로 안 돼. 6만 나와야 되겠네. 이해됐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세 번째 시행에서는 그렇지 공이 하나가 더 늘어나서 7개가 되거나 하나가 줄어들어서 5개가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가 7인데 이 다음에는 공이 늘어나면 안 돼. 이때 여섯 번째 시행에서 무조건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공이 줄어들어야 되겠네. 6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무조건 8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7, 8. 아, 요런 경우가 있구나. 그럼 여기가 세 번째 시행에서 5였어? 그럼 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6, 7, 8. 아, 요렇게도 가능하겠구나. 이해돼? 요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틀렸네. 공이 하나가 추가되거나 하나가 빠지는 거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공이 7개거나 5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공이 하나 늘어나거나 공이 하나 줄어들거나. 그럼 이 6개면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미 위에 거랑 구조가 똑같잖아. 위에 거랑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때도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2가지가 있을 거야. 얘랑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써주면 돼. 그럼 이때가 4면 5, 6, 7, 8 해서 이때 한 가지가 있겠네. 그래서 현재 6개가 있는데 여섯 번째 시행에서 8개가 되는 경우가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가지가 있는 거지. 확률을 물어봤지. 그러면 끝난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 뭐 하나가 늘어나거나 하나가 줄어들거나. 두 번째 시행에서도 하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세 번째 시행에도 하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체는 2의 6제곱인데 그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경우는 총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5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거를 뭐 이것저것 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안 되면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하셔갖고 직접 노가다 해보는 게 제일 좋은 풀이가 될 것 같아. 됐죠? 자, 그 다음 18번 보면 어느 고등학생들의
실내 구간이 나왔네. 그러면 81.53에서 80.47을 빼주면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아까도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몇 네모? 2네모다. 근데 이걸 실제로 얘에서 얘를 빼주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81.53에서 80.47을 빼주면 0.53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실내 구간에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했어? 표준편차. 표준편차랑 실내상수 K. 그렇구나. 됐니? 이 네모가 여기 틀렸구나. 잠깐만. 여기 이걸 빼주면 얼마야? 얘에서 얘를 빼주면 1.06인데. 그치?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K 곱하기 표준편차가 0.53이구나. 그럼 K 곱하기 표준편차 64명은 이미 추출했다 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편차가 2라고 했어. 됐어? 자, 이게 0.53이 나와야 돼. 됐니? 그럼 K는 뭐가 나오는 거야? K는 2.12가 나오네. 산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럼 이 K가 뭐냐면 실내상수야. 그럼 실내상수가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가운데가 0인데 2.12부터 마이너스 2.12까지 이따만큼의 면적. 이따만큼 면적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0.483에 곱하기 2니까 얘가 얼마야? 0.9666 이렇게 나오고 있네. 그러면 실내도 알파 퍼센트라 했으니까 얘를 100분위로 만들어주면 몇 퍼센트야? 96.6%를 만족시키는 실내 상수가 2.12였다는 거야. 그래서 실내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96.6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 실내 상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A,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온 횟수를 B라고 했어. 그러면 A하고 B를 보면 A가 될 수 있는 건 5, 0, 4, 1, 3, 2, 2, 3, 1, 4, 0, 5. 총 6가지가 있겠네. 됐어? 그때 A 빼기 B의 제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25, 9, 1. 너도 1, 너는 3, 너는 9, 너는 25. 됐어?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1도 가능하고 9도 가능하고 25도 가능하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확률의 초감은 1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평균 물어봤으니까 확률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두 가지가 경우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고 얘를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겠어? 5번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3번 나와야 돼. 그럼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니까 주사위를 굴려서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이 3번 있고 2분의 1이 아닌 녀석이 2번, 소수의 눈이 아닌 녀석이 2번 나와야 돼. 아니면 5번 중에서 소수의 눈이 2번 나와야 돼. 2분의 1이 2번, 2분의 1이 3번. 근데 5C2하고 어디 있어? 5C3하고 5C2는 서로 똑같은 거니까 결국 5C2라는 녀석을 5C2 2분의 1을 총 몇 번 곱한 거 둘 다 5번 곱한 건데 그런 게 다 2개씩 있는 거구나. 이해되세요? 네, 나머지 것들도 같은 방법으로 채워서 확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선생님 이 정도까지만 해줄게. 니네가 직접 여기 확률 연산을 해보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번이에요. 20번 보면 완전 중요. 20번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 디귿이 완전 중요. 일단 확률 변수 X를 따라간대. 그럼 우리가 이항공포의 장점 뭐니? 평균하고 분산을 쉽게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은 둘이 곱해주면 10.
그럼 여기다 이렇게 10분의 9까지 적지. 분산은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은 9가 되겠네. 근데 우리가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 이해되죠? 근데 얘가 10이었잖아. 평균이 10이었잖아. 그럼 평균을 제곱했으니까 100이 되겠지. 오, 그러니까 너는 109구나. 네, 기억은 참이네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이항분포 풀 때 표를 그려주지. 요 이항분포가 가리키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100번의 독립 시행을 했을 때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은 빵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해서 100번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때 여기다 써줘야 되는 확률들이 독립 시행 확률이라서 얘를 표 대신에 간단하게 순서상으로 나타낸 건데 니은 보면 x가 2일 때 확률이지. x가 2일 때 확률은 결국 뭐냐면 100번의 독립 시행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녀석이 2번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은 2번 있고 10분의 9는 98번 나왔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확률은 100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게 한 번 나온 거야. 10분의 1은 한 번 나오고 10분의 9는 99번 나왔다는 거지. 됐어? 자, 이거를 니은에다 대입해주면 결과가 같진 않아요. 근데 핵심은 니은은 참이다 거짓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항분포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바꿔서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 표현할 수 있는지가. 이해됐니? 그 다음 디귿은 이런 거야. 이항분포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지.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갔대. 시행의 수가 100번이고 10분의 1, 10분의 9. 그럼 얘는 정규분포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곱해주면 10. 분산이 9였으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디귿 보기는 보면 ft라는 함수가 뭐냐면 t부터 t 플러스 4까지 몇 칸이야? 4칸.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은 면적이니까 4칸의 면적이 최대가 돼야 된대. 그래?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그 정규분포를 따라갈 텐데 평균이 10이잖아.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확률의 면적이 4칸의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평균 근처를 쌓아줘야 되겠지. 평균 근처에 4칸을 쌓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우 대칭으로, 이거 적분에서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야. 함수값 쌓아주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4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너의 변수는 8이고 너 변수는 12가 되겠네. 결국 8부터 12까지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건데 그 최대값이 F8이니 8부터 t에다가 8로 주면 8부터 12까지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참이 되는 거지. 디귿 보기는 이번 시험에 통계로 나올지 아니면 그냥 수투 적분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21번은 답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 21번 보면 135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 그러면 니네 이거 잘 봐야 돼. 요 표현이 뭐냐면 표본 평균이 2잖아. 두 개의 공을 꺼냈대.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은 두 번의 독립 시행을 했을 때 표본합, 첫 번째 시행하고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걔네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자 px바가 2가 되는 걸 물어봤다는 말은 x1하고 x2를 더해준 녀석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4. 첫 번째 시행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꺼낸 녀석의 평균이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자, 그 다음 px바가 3이라는 건 첫 번째 시행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꺼낸 녀석들의 평균이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얘를 선생님이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한댔어? 표본합이라고 한댔지. 표본의 합이 4가 될 확률이랑 표본의 합이 6이 될 확률이 같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꺼내줘야 되는 표본들은 어차피 주머니에는 135밖에 없기 때문에 x1하고 x2가 될 수 있는 건 135에서만 꺼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5가 적힌 건 5개가 있대. 5가 적힌 공은 5개가 있고 5가 적힌 공은 5개.
1이 적혀져 있는 공은 1이 적힌 공은 3이 적힌 공의 3배 많다고 했으니까 3이 적힌 공을 내가 x개라고 하면 3이 적혀져 있는 공이 x개 있다고 하면 1이 적혀져 있는 공은 3x개가 있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풉니다. 표본합이 4가 나오려면 둘이 더한 녀석이 4가 나오려면 1하고 3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3하고 1을 더해줘야 돼. 두 개는 다른 경우야.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온 경우, 두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온 경우, 아니면 첫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온 경우,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온 경우. 이해됐어? 그럼 처음에 내가 1을 꺼낼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을 꺼낼 확률은 얼마니? 전체 공이 몇 개가 있는 건데, 전체 공은 4x 플러스 5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1이란 공은 3x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을 꺼낸 확률은 전체 공은 4x 플러스 5개가 있는 건데, 그 중에 3은 x개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싱에서는 얘를 꺼내야 되고, 동시에 두 번째 싱에서는 행의 연속이니까 얘네들을 곱해줘야 되겠네. 이해됐어? 그럼 밑에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좌변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좌변 경우는 4x 플러스 5의 제곱분의 3x제곱,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른쪽 거 x1하고 x2 더한 게 6이 나. 표본합이 6이 나와야 돼. 그럼 내가 꺼낼 수 있는 표본들은 1, 3, 5인데 얘네들을 두 번 더해서 6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1 더하기 5도 있는 거고, 5 더하기 1도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3도 있겠네. 이해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확률 연산면 1이 나올 확률이 전체가 4x 플러스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은 3x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 4x 플러스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를 꺼낸 5는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되겠지. 3이 나온 경우는 4x 플러스 5개 중에서 3의 공은 x개가 있는 거고, 4x 플러스 5개 중에서 3의 공은 x개가 있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변은 이걸 다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4x 플러스 5의 분모는 다 제곱이네. 그러면 3x 곱하기 5, 3x 곱하기 5가 몇 개 있는 거고, 3x 곱하기 5, 15x가 2개 있는 거니까 15x가 2개 있는 거니까 30x. 너랑 너랑 곱해주면 x제곱. 이해됐어? 자, 요거를 열심히 산수하시면 x값이 0하고 6이 나오는 건데, 공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x는 6이 정답이 되겠지. x가 6이면 문제에서 1이 공이 들어가 있는 개수니까 18개가 정답이 되겠네. 아마 답지에는 3의 공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이해됐죠? 네. 그 다음 표본합 잘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말이야, 22번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 플러스 2인가요? a 플러스 2에다가 b를 곱해주면 1이 나온다. 그 다음 요 직선의 방정식은 x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y가 b만큼 늘어난 거니까 y는 2분의 bx, y절편이 b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녀석이 누구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a까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따만큼의 면적, 이따만큼의 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된대? 4분의 b가 나와야 된대. 근데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야? 이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ab 더하기 b가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요따만큼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분의 ab 더하기 b 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 4분의 b가 나온다. 미지수 2개인데 관계식이 2개가 있으니까 연립하셔갖고 a, b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a가 1이고 b가 3분의 2가 나옵니다. 아니면 답지 같이 있으니까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대로 닮음을 이용해서 a, b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됐지? 닮음으로 푸는 건 선생님 앞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번엔 직접 식을 한번 작성해 본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서술형 2번. 어느 병원에서 응급실을 찾는 진료 대기 시간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래. 너네 항상 변수 표시를 잘해놔. 아, 진료 대기 시간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구나. 그러면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래. 근데 이 환자 중에서 4명의 치료 대기 시간의 합이 40분이래.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4명을 뽑은 거야. 결국 뭐냐면 첫 번째 뽑은 사람하고 두 번째 뽑은 사람하고 세 번째 뽑은 사람하고 네 번째 뽑은 사람이 있는데 얘네들의 시간의 합이 60분 이상인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아, 얘를 선생님이 방금 전 얘기했지.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한다 얘를? 표본합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는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x바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표본합으로는 우리가 표준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얘를 표본 평균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를 양변을 다 4로 나눠주면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얘는 x바 표본합을 4로 나눴으니까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이 15 이상이 되는 확률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되겠네. 그래서 x바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평균이 20이고 2분의 4니까 2의 제곱이 되겠네.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이거 표준화 시켜서 산수를 하시면 0.9938이 나옵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화전고 확통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